이번 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라고 좀 보시는지. 글쎄요, 뭐 지금 참사의 원인이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이제 무항공 내려갔을 때 보니까 벌써 뭐 사고 원인 A다 뭐 이렇게 적시된 문서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다 가족분들의 상처예요. 본인들은 차분하게 뭔가 진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언론들도 항상 보면 좀 뭔가 보도를 계속 내야 되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보도를 자꾸 내시잖아요. 이미 사실 둔덕이 원인이라는 쪽으로 좀 언론에서는 좀 중론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신중할 필요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뭐 공항 시설이나 설비의 잘못된 점 이런 점들도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실 미리 쭉 점검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할 수 있는 제도. 이게 왜 없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참사가 발생하면. 뭐 독립된 어떤 재난안전기구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제주항공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재난 피해자 변호를 해보셨고 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또 중대재해 처벌법 도입을 또 주도하셨던 경험으로 해석해 주십사 질문 드리는데요. 이번 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라고 좀 보시는지. 글쎄요, 뭐 지금 참사의 원인이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참사 원인이 이제 명확히 드러나면 이게 예방 가능했던 건지 아닌지 알 수는 있을 텐데요.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적 점검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이 확충될 필요는 있겠죠. 네네. 그리고 참사가 만약에 진짜 발생하면 안 되지만 발생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적인 그리고 온 국민이나 특히 피해자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진상규명 절차 같은 것도 미리 좀 만들어져 있으면 네. 혼선이 좀 적을 테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다시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미리 만들어 놓는다 그런 제도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 하셨는데 뭐 이번 항공기 참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좀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참사가 터지고 나니까 그게 직접적 원인인지는 좀 더 하여튼 밝혀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목되고 있잖아요. 총 한 10개 정도가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이제 뭐 공항 시설이나 설비의 잘못된 점 이런 점들도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실 미리 쭉 점검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할 수 있는 제도. 이게 왜 없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참사가 발생하면. 예. 뭐 독립된 어떤 재난안전기구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그 기구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네네. 이상이 있으면은 그 이상 있는 거를 관련 부처에 얘기해서 수정이나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네네. 또 특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뭐 도상훈련 또는 실질적인 훈련들을 정기적으로 시킨다든지 네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일부 보도를 보면 네. 이미 사실 점검에서 활주로가 안전상 위험하다는 지적은 이미 공식적으로 좀 있었다는 보도들도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예방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이제 좀 문제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꼭 이 사고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참사를 몇 번 겪어봤잖아요. 근데 네.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 전에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가족분들에게는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드는 것일 뿐이고요. 예. 네네.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이제 무항공 내려갔을 때 보니까 벌써 뭐 사고 원인 A다 뭐 이렇게 적시된 문서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다 가족분들의 상처예요. 본인들은 차분하게 뭔가 진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언론들도 항상 보면 좀 뭔가 보도를 계속 내야 되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보도를 자꾸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둔덕이 원인이라는 쪽으로 좀 언론에서는 좀 중론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신중할 필요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재난 컨트롤 타워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가 담당은 하지만 행안부 일이 워낙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독자성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해서 이상한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받아들여 시정하도록 챙기고.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부분 그러니까 재난 관리 대응이나 뭐 준비 뭐 예방 같은 부분만 따로 떼는 방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설 방식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고민을 하는 건데요. 네. 뭐 행안부 산하에 청을 두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 자체도 규모를 막 키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쭉 점검하고 그다음에 도상훈련 같은 거 네.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든요. 각 시나리오별로 연습도 하고 해야 네. 진짜 딱 터지면 바로 신속하게 가동이 되니까 그럼 연습도 시키고 연습 과정에서 나온 것도 또 지적하고 이런 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원님 어떤 화를 좀 유발하거나 아니면 제가 네.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